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질러야 됩니다. M원키만 두드리시면 안 되고요. 엔터키를 치셔야 실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다른 내용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8월이죠. 아내와 함께 스타렉스 캠핑카를 가지고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 여행을 잘 다니다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지난 2월에 차를 브라질에 세워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거 참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출발했던 건데요. 좀 씁쓸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올렸던 브라질 빠라찌를 끝으로 아쉽게도 그동안 남미에서 여행했던 제 이야기 보따리는 다 풀었습니다. 미천이 떨어졌지요. 그렇기도 하고 자동차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당분간은 그런 자동차 세계 여행에 관한 정보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여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문제들, 돈이 없어서 가기 힘든 경제적인 문제,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건강 문제,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가는 시간 문제, 말이 안 통해서 언어가 안 돼서 못 가는 문제, 그리고 가족 간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이 5가지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부터는 여행을 하는데 돈은 얼마가 드는지, 캠핑카, SUV, 어떤 차가 좋은지, 차는 어떻게 외국으로 실어 보내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형편대로 가야지요. 근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망설이기만 하지는 마시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디까지 여행에 투입할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셔서 가능한 범위까지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과감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라서 새로운 게 없죠.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나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맞춰서 여행 범위를 정하고 여행할 방법, 그 다음에 여행의 퀄리티를 정해서 구체화해야 됩니다. 망설이기만 하지 마시고요. 형편이 되면 전 세계를, 그렇지 못하면 아시아만, 유럽만, 또는 미주만 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편 때문에 한 대륙만 가려고 하니 너무 아쉽다? 그러면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려고 들었던 그 적금 그냥 여행에 쓰세요. 자식들 중요하죠. 근데 옆에 있는 아내를 보세요. 평생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쓴 아내가 자식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중에 아플 때 누가 나를 챙겨줄까요? 자식들? 에이, 설마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리고 벌써 여기저기 탈이 나기 시작하는 내 아내가 건강 걱정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또 나는 어떨까요?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일해온 나도 아직은 멋진 풍경을 보면 가슴이 떨리지만 그 떨림이 살살살 밑으로 내려가서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잘 따져보셔서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고요. 가능한 만큼만 실천을 하세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실 때는 평균 수명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살 수 있거든요. 30년 후에 저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돈이 아주 많아서 세계 여행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병이 깊어서 여행을 하느라 상당히 무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망설이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질러야 됩니다. M원키만 두드리시면 안 되고요. 엔터키를 치셔야 실행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세계 여행은 오랜 시간 그리고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건강과 어느 정도의 체력이 요구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주 행복한 경우죠. 근데 시니어로 갈수록 여기저기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건강에 다소 핸디가 있으면 세계 여행할 수 없을까요? 그렇다면 너무 서운하지요. 제 생각에는 고혈압, 당뇨처럼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세계여행 못할 것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신의 건강 핸디에 따라서 관리를 잘하면서 다니다가 느낌이 좀 안 좋다 이런 상황이 되면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대응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니셔야죠. 실제로 이게 상당히 좀 서운한 점인데요. 외국 여행 중에 어떤 증상을 느끼면 보통 사람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정도의 그 가벼운 증상도 건강에 핸디가 있는 사람은 쉽게 넘기지 못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딱 그랬는데요. 여행 6개월 차에 몸에 좀 이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이상은 없었습니다.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참얼미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뇌졸중 전조 증상하고 아주 비슷하거든요. 제가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고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서 이 뇌졸중에는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서 저로서는 그 증상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었죠. 정리하면 건강에 핸디가 있는 분들은 떠나기 전에 의사와 잘 상의를 하시고요. 너무 교통이 너무 안 좋은 오지 같은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로운 일정으로 다니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 부분은 다음 편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도 좀 쓸 만큼 있고 건강도 문제가 없다. 근데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마음 먹고 기다리세요. 세계여행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저를 보세요. 성질급하게 직장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했다가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이렇게 여행도 못하고 있잖아요. 세상 일은 내 뜻과 달리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순리대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근데 못 참는 분들은 어차피 가시는 거고요. 못 말립니다. 그런데 순리대로 기다리기가 힘들다, 지루하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즐기는 3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를 오래 즐기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여행을 준비하는 즐거움이지요. 여행할 곳의 정보들을 찾아보고 챙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냥 다녀온 분들의 여행기를 읽는 정도가 아니고요. 구체적인 정보들을 꼼꼼하게 챙겨두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그라나다를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면 어디를 들를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정보들을 마치 다음 달에 갈 것처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5 set 정도 있을 예정인데 탱고쇼는 몇 번이나 볼까? 어느 탱고쇼를 볼까? 이런 즐거움이 작지 않거든요. 전 세계의 여러 곳을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죠. 제가 여행을 즐기는 2번째 즐거움은 실제로 여행을 가는 거고요. 3번째 즐거움은 여행을 다녀와서 유튜브 같은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직접 여행을 다니는 즐거움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 기록을 남기는 것도 꽤 재미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행하는데 언어가 되면 참 좋다. 그러나 안 돼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은 꼭 말로만 하는 건 아니죠. 오픈마인드가 있고 눈치가 좀 있으면 여행 다니면서 못할 게 없지요.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부딪혀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부족한 거는 치밀한 사전 준비로 어느 정도 또 커버가 가능합니다. 예약, 예매 이런 것들도 대부분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 공항에서 보딩할 때 말 몇 마디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쓰는 말이 그 말이고요.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 카트에 물건 담아서 카운터에 와서 카드를 주면 되는 거죠. 카드 돌려받고 웃으면서 땡큐 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게다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 번역기도 아주 쓸만합니다. 다만 욕심을 좀 낸다고 하면 언어가 좀 되면 여행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가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 즐거운 일이 생길 확률이 2배는 높아지거든요. 사실은 가족의, 특히 아내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체로 아내들은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걱정이 많지요. 어차피 이 문제도 정답은 없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하는 수밖에 없지요. 아내의 성향에 맞는 여행을 자주 다녀서 아내가 나보다도 더 여행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 이게 베스트인데요. 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일 곤란한 경우는 나는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싫다. 이런 경우지요. 이때는 뭐 답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깊어서 여행을 가야겠다 싶으면 혼자 짧게라도 다녀오셔야죠. 그런데 이런 불행한 케이스가 제법 있더라고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막상 세계 여행을 출발해서 현지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출발 전에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들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는 점이거든요. 일단 출발하면 가게 됩니다. 다 사람 사는 데거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캠핑카 세계 여행을 할 때 구체적인 팁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